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소 조문 80조 이제 바야흐로 이제 병증이 전반적으로 이제 깊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융자는 항역강한데 여유경상하니 하지즉 화하니 의 대함융탕이라. 요 조문은 조금 예를 들어서 비교적 뭐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요 문을 그래도 조금 정선해서 교정해서 봤을 때 결융자는 항역강하니 여유경상 의대함융하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일종의 그 해석이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결융이라는 말도 병명이기 때문에 쓸 수는 없는 거죠. 결융에 대한 증상을 써야지 이렇게 결융이다, 흉에 뭐가 맺혀 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근데 워낙 뭐 오래된 용어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것은 병명으로 볼 수가 있다. 결융은 병 증상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문에서도 우리가 교정했을 때 이 결융이란 말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쓸 수가 없는 용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주목해야 되는 거. 이 글에 저는 그 아주 재밌게 본 글이 뭐냐면은 이 역자예요. 제가 파랗게 쓴 게. 왜? 자, 이 역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중요한 그 단어 일정 글자다. 중요하다. 네, 중요하다. 반드시 의미를 찾아야 된다. 여기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또한이잖아요. 또 다시 이런 뜻이 가시고 있잖아요. 왜 한강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왜 항역강이라고 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임상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자, 유경이라고 하는 말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금계유락의 용어예요. 금계유락. 부드러운 어떠한 그 경직되어 있는 거, 강유가 있다는 거죠. 유경도 있고 강경도 있고. 예,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다소 후세에 약간 그 조작성 있는 글이지만 그래도 이 조문은 비교적 괜찮은 조문이고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요 한 글자로 인해서 상한론 해석에 있어서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병세의 개념을 우리가 이 한 글자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 그것을 먼저 이 조문에서 저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은 이 역자를 하나 딱 찍겠어요. 뭐 다른 것도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왜 그런가에 대해서 먼저 의심을 품으셔야 됩니까? 왜 한강이라고 쓰지 않고 항역강이라고 쓸까? 항 또한 강한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셔야 됩니까? 예. 자, 대함융항과 대함융탕. 뭐 대함융탕을 환약으로 만들었다 그러지만은 대함융탕에는 감수라는 아주 그냥 그 하수지제, 수기를 하는 데에 일종의 대표적인 성약이라 할 정도로 본초에 보면은 하수의 성약이다. 예. 한문으로 쓰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 성약이다. 예, 하수의 성약이다. 정력자도 어느 정도 그런 이렇게 하수시키는 약이지만 감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예, 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왕망초, 대함융탕은 뭐냐면은 대승기탕, 그러니까 조이승기탕에서 감초 대신에 감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함융탕이라는 약도 승기탕과 개연성이 있는 거죠. 승기탕에서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대왕, 감초, 망초로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감수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승기탕에서 발전한 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중경의 처방은 일단은 그 한토와 그와 같은 고법에 의해서, 그래서 한토와 고법은 중경이 맞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은 뭐 누가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엄밀히 해서 계속 어떤 시행착오에 의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처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겠는가. 이 처방의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예. 이것은 요거보다는 조금 강도가 덜한 약이다. 예. 자, 앞 조문에 대한 이제 전반적으로 왜 한강이라고 이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특히 또한 이렇게 이른 것은 깊은 미의, 제가 잘 쓰는 용어죠. 예. 깊은 미의가 있다. 깊은 뜻이 있다. 미의란 건 작은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깊은 뜻. 매우 의미 있는 의미가 있다. 자, 결용이라고 하는 거는 병세의 이름이요. 한강이라고 하는 그 반응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이 병세에 의해서 반응에 나타나는 거예요. 결용이 흉부에, 그러니까 심화에서 흉부에 돌덩어리 같이 딱딱하게 열실과 축소증으로 인해서 그것이 뭉쳐 있을 때는 병증이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 뒤까지 압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 또한 강직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엇이냐? 이 사람은 우리가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아유 제가 그림 그리기에 조금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흉부이라고 그러면은 여기가 흉부. 흉이라 그러면 여기가 아이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항부위죠. 항부위 목부위.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병세가 축적이 돼 있으면은 이 병세가 목 뒤로 압박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또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강직돼 있는데 이것이 병세에 의해 가지고서 목 부위로도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강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특별히 항또한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은 흉부에 이미 강직돼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함으로써 이것을 말하지만 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컴퓨터 작성이 잘 자. 차, 피. 이것을 말하면서 이것을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 뜻은 여기에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뜻은 의도. 이것을 말했지만 차. 이거는 한문으로 썼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이것, 저것. 중경서가 이것을 언급했지만은 의도는 여기가 있는 경우. 반대 경우도 있어요. 의도. 이것을 말했지만은 의도는 여기가 있는 거고, 저기가 있는 거고. 저것을 말했지만 의도는 여기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또한 강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언급했지만 실질적인 의도는 여기에가 있는 게 아니라 결용에가 있다. 이게 바로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묘미예요. 이와 같은 필법 자체가 춘추에서 나타나는 현상하고 춘추의 글 쓰는 방식하고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이 증상을 말한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강증에는 갈근탕을 쓰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 한강통 수수 이런 거 했을 때 갈근탕을 쓰잖아요. 또는 심할 때는 갈근금령 황련탕을 쓸 수도 있고 그 흉부에 유혈이 있을 경우. 근데 이거는 그보다 더 심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는 이것에 의해 가지고서 저것에 의해서 이것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거예요. 아주 의미가 있는 글이다. 아주 짧은 글이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병세에 우리 인체가 제가 그랬잖아요. 중경서가 처방은 우리가 그 취사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뭐 역량이라든가 생각에 의해서 관점에 의해서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만 병세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그를 나타난 현상을 가급적이면은 그대로 기술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을 보면은 우리는 인체의 중경의 어떠한 개인적인 병세의 관점이 아니라 인체의 역학적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현상이 나타난 것은 어떠한 저와 같은 의도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기술했지만 이것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저것을 치료하는 거다. 예. 중경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역자를 또 반복해요. 역자를 우리가 음미해 보면은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병세는 결흉에서부터 발생한 것이요 한강에서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역자를 갖다가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심흉의 수열의 독성이 이게 결흉의 원인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결흉은 축수증과 실열이죠. 처방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병독이 미자라고 하는 거, 미자라는 거 제가 잘 쓰죠. 예. 네. 뭐뭐하면 뭐뭐할수록 편하고 만하면 할수록 항배에 압박하는 것이 압박해야 더욱더 강통해진다. 그러니까 이 심흉의 결흉의 병독이 강도가 얼마나 세느냐에 따라서 그 파장되는 염증, 이 한강통이 얼마만큼 심해지냐 심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경의 조문을 보면. 이것은 꼭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수기상충이라든가 재하동계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도 실질적으로는 증상은 환자들이 저 배꼽 밑이 뛰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의사가 촉지했을 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지. 협파고만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 가슴 밑이 답답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자각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환자의 몸은 관찰하고 촉지를 해야 돼요. 이거 타각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환자는 증상을 말할 때 저 어지럽습니다. 저 귀가 울립니다. 저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약간 흔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은 여기에 있지만 두증, 그러니까 머리가 무겁다라든가 귀울림이 있다든가 눈이 뭐 침침해진다든가 이와 같은 것을 이와 같은 증상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병독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했지만 그 의도는 다른 데 있다. 또 저것을 말했지만 의도는 여기에 있다. 이것이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자, 나타나는 증상은 대체적으로 병정이죠. 병증이라고 해도 되고 전반적으로 병의 정황. 이것은 병의 정황. 그러니까 한강이라고 하는 건 병의 정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경은 이 병의 정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병독, 병근, 결흉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치료하는 것은 강통이 아니라 이것을 치료하는 거죠. 이것이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그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글쓰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면 우리가 보통 소화가 안 된다. 그럼 소화제 쓰면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 의미의 소화제의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뭐 공사인 백두고 이건 가면 안 돼요. 조혈이 있는 사람이 소화가 안 될 때
공사인 백두고 하면 속이 불불 끓어요. 오히려. 소화가 안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소화라는 개념도 후세에 만들어진 중경서에는 이와 같은 용어가 없어요.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아니 왜 중경서에는 소화 이런 개념이 없지? 어떤 사람 소화도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경은 주로 병독, 기혈수 변조로만 본 거예요. 열에 의해서 열이 과다해서 소화가 안 될 땐 대왕과 후박 지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기탕이 무조건 하제라고만 할 필요가 없어요. 큰 의미에서 그것도 조의의 개념이에요. 그것도 소화제로서 굉장히 충분한 거예요. 노인들이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이라 해도 그런 식의 약을 쓰질 않아요. 뭐 향사 육근작 이런 잘 안 써요. 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석고라든가 대왕 후박을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제 임상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하고 이 원문에 한해서만 얘기하려고 하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의심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소화제라 그래서 무조건 공사인 백두구 백출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조혈에 의해서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또는 정말로 위내 정수에 의해서 소화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열울에 의해서 소화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하면서 거기에다 맞춰서 쓰는 것이지 무조건 예를 들어서 숙정은 소화가 안 되니까 공사인 써요.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식으로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거 다 편견을 가르쳐 준 겁니다. 편견을. 예. 편견을 배운 거예요. 사물탕을 쓰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편견이에요. 사물탕은 자 어떤 분이 아침에 저한테 예, 사물탕을 쓰면은 혹시 그 기준이 모호하다. 언제 사물탕을 쓰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답글을 다루려고 했는데 그게 안 뜨더라고요. 제가 기계 조작에 굉장히 미숙하기도 하고 그 댓글을 달아주려는 댓글란이 안 떠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물탕은 보혈제라는 의미보다 저는 그것을 저도 보혈제라고 이렇게 일부는 받아들이는데 윤제, 큰 틀에서 윤제다. 그러면 저는 언제 사물탕을 쓰느냐. 조혈이 심한 경우에 써요. 조혈이. 자, 조혈이 있으면은 승기탕을 쓰잖아요. 조의 승기탕을 쓰든지, 대승기탕을 쓰든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사물탕은 보혈제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윤제다. 윤활유 작용을 한다. 윤활유 작용을 한다. 윤활유 작용을 하는데 윤활유는 언제 써요? 건조할 때 쓰잖아요. 건조. 몸이 습할 때는 잘 안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건조할 때 쓰는데 몸이 습할 때 사물탕에서 청궁을 써요. 청궁은 원래 고대 사람들은 습에 썼어요. 청궁 냄새 맡아보세요. 굉장히 방향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한 사람들한테는 청궁을 많이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습이 많은 사람한테 쓰는 거지. 예. 이거는 뭐 제 주관적인 뜻도 있고. 그러면은 자, 건조는 왜 생기냐? 열에 의해서 생기죠. 열에 의해서. 조열이 있다든가. 자, 제가 사물탕과 승기탕을 합방해서 쓰는 예가 많은 경우 왜 그러냐면은 고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어요. 자, 변비가 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은 내가 변을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노인들이 변비가 있다. 그러면 승기탕을 쓰고 싶은데 약이 독해서 사물탕을 합방하는 게 아니라 조시가 있어가지고 딱 그게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막 그래서 긁어내다 보면은 승기탕도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물탕하고 저 같은 경우는 장이 건조하거나 그 사람이 이렇게 윤활유가 필요했을 때 승기탕하고 합방해서 승기탕과 사물탕을 합방해서 쓰면은 보다 더 원활하게 생각했던 약물에 대한 어떤 잠깐만 승기탕은 독한 약이다. 독성이 있을 수가 있는 약이다. 먹고 탈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저도 사물탕을 보통 쓰고 상황에 의해서 그 사람이 소화기가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숙주황 대신에 건장을 쓴다든가 또 심한 경우는 약하게 조금 기본적으로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중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의문점이 생겨요. 의문점. 이거는 아주 좋은 과정이라고 봐요. 이와 같은 조문을 통해 가지고 의문점을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문점을 하면은 누차마자 해결을 하려고 본인 스스로가 머릿속에서 계속 궁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저도 중경서를 공부를 20대에서부터 조금씩은 했죠. 많이는 안 했어요, 저도. 그때 뭐 경학전서에 완전히 매도돼가지고. 경학전서 글이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저같이 한문에 어느 정도 그 주자 철학을 했다.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 이 글을 강의를 할 때 경학전서를 언급한 것은 경학전서는 주자 철학에 의해서 주자 철학과 내경을 믹스시켜서 만들어 놓은 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책이죠. 재미있고 읽기도 쉽고. 저는 본3 때 본사 2년 동안의 경학전서를 뭐 아주 옛날에 그 일본 중국에서 나온 조그마한 책에서 그때 책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시력이 거의 다 나빠진 것 같아요. 5번 정도 읽었는데 아주 그냥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 의식을 거의 장경학의 그와 같은 의학관이 자리 잡고 있던. 그렇기 때문에 고방을 좋다고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했죠. 근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미가. 뭐 예를 들어서 편제 자체도 그렇고 뭐 두통문이 따로 있는 거나 소화기 따로 있는 거나 뭐 부인과문 따로 있다든가 소화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증상 몇 가지만 나요. 그런데 이 글이 계속 생각을 하고 조금씩 이렇게 제 의식을 교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지 아니한 것. 왜 여기에는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그것은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의 결과적인 증상이지만 그 결과를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원인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위인의 정수증인가 그 심화유 수기에 과연 그러면은 사인이라든가 백두구라든가 향부자라든가 이런 거 쓸 수가 없냐? 아닙니다.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위인의 정수로 그러니까 심화유 수기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위하수라든가 위무력증에 한해서는 공사인 백두구라든가 백출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건강에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곽향도 쓸 수도 있고. 그러나 흉중유혈에 의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황련, 황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심했을 때는 대왕이라든가 심지어는 망초를 쓴다든가 또 후박, 지실도 충분한 조혈에 의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 답답한 경우 식욕부진이라든가 이럴 때는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식욕부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요즘에 후세방에서 말하는 그 향사육근자탕이라든가 건의제를만 써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해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견 이렇게 해서 뭐 부족하나마 답변해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로 한강이 유경상이 하면 자, 요거는 후세적인 용어잖아요. 그죠? 부드러우면서 이와 같은 경직된 상이 있으면 큰교력의 바로 첫 조문에 갈루계지탕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게. 그것은 결융이 조금 다소 편한 것을 알 수가 있으니 마땅히 대함용안에서 화이하제라. 요 화자를 쓴 거예요. 보다 더 부드럽게 하라. 반면에 강경에 한강하면은 그냥 대함용탕으로 바로 하제하라. 여기서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수. 저는 이 환약을 복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하라고 하는 거는
설사를 유도시키는 건데 물대변을 보게 돼요. 제가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은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니까 먹어봤으니까 제가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글 쓰고 막 이러면서 뭐 등이 이 목에서부터 이 허리까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병도 못 고치면서 이런 글을 써야 되는가 할 정도로 그냥 우울하고 너무 아프고 책상에 앉아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팠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강진 원장하고 같이 이렇게 뭐 같이 공부하고 뭐 이렇게 뭐 만드는 저기에 후배들이 있는데 그 후배들이 굉장히 다 뛰어난 후배들인데 그 후배가 한 분이 저한테 그 한약을 저기 선배님 이거 한번 복용해 보시라고 그래서 그때 황약인데 물론 대한명탕은 아니지만은 감수라든가 이와 같은 하재가 들어가 있는 약을 먹었는데 한 3개월인가 4개월 먹었는데 먹으면은 그 밤 10시에 자기 전에 밤 10시쯤에 먹으면은 한 2시서부터 속이 불글불글 막 끓고 막 약간 미식미식하고 어지럽고 잠을 못 자요.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이렇게 복부에 있는 막 그것을 전부 다 소위 말해서 탕척이라 그래요. 그냥 다 쓸어내버리는데 어마어마해요. 이 하라고 하는 게. 배에 그냥 부글부글 막 하던 게 전부 다 쫙 배설되고 한 3개월을 복용을 했어요. 이 약을. 먹으면은 그대로 다. 그 다음서부터는 무서워서 못 먹었어요. 제가. 어지럽고 막 하루 종일 어지러워가지고 한의원에서 미식미식하고 기분도 아주 나쁘고. 근데 등 부위 아팠던 게 지금 5년이 경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간혹가다 목 디스크도 있었고 그래가는데 이것이 거의 80% 90%가 해결이 되고 지금은 몸이 가벼운 편이에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경험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강이라고 그러지만은 한강도 마찬가지예요. 목에만 그러는 게 심하니까 등까지 등 부위도 전부 다 경직이 돼가지고 요즘에 말하면 뭐 그걸 뭐 만성 뭐 염증 질환이라든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여기 이 하라고 하는 거는 물로 다 그냥 물처럼 다 쏟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만져보고 할 때 보면 물기가 조금이라도 뱃속에서 꾸룩꾸리면은 그것도 다 나갈 정도로 강력한 그 하수지제라는 걸 제가 옛날 사람들이 괜히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 다만 이 대함용탕이 현대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봐요. 근데 여기에 쓰여지는 약들이 약간 금기약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의 사용을 안 하죠, 지금은. 그러니까 아깝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못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용으로 쓰는 게 이제 뭐냐면은 온담탕 계통이에요. 석고, 주교, 온담탕. 그래서 이거보다는 강력하지는 못하죠. 그 강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약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이 처방이 독성이 있고 우리한테 나쁜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재했다고는 하는데 이 처방은 너무 아까운 처방이다. 현대인들한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국민성들이 뭘 한번 이렇게 치료를 하려고 조금만 예서 명현 반응이라든가 이와 같은 이것은 설사해서 이렇게 해도 못 참고 난리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한테 이거보다는 강도가 떨어지는 약을 승기탕을 썼는데도 뭐 정말로 속된 말로 서 난리치더라고요. 예,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서 안 돼요. 제가 황한의학도 공부해요. 황한의학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록에 보면은 5개월 약을 먹는 중에 그 사람이 거의 실신졸도에 가까워도 밀어붙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 병의 그 경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밀어붙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몇 달이 지나갔는데 완전히 깨끗이 치료가 됐다라는 것들이 한두 군데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상예가 그래서 이로 같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책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쓸 수가 있느냐? 담력이 약한 사람 이거 못 씁니다. 예. 이걸 경험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무릇 병정의 강유로서 한강의 그 강유로서 그 병독의 편만을 정도를 우리가 고찰할 수가 있으니 중경서가 근거를
주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우리가 중경서는 근거주의에서 글을 쓴 것이다.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병독에 의해서 병증이 나타나고 그 병증으로 병독의 강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심한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주의죠. 반면에 자, 요런 게 재밌는 거래요. 반면에 그것뿐만 아니라 갈근탕의 항배강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을 때 이것은 미상불 반대로 이것도 심흉 부위에 압박을 가한다. 한강증이 갈근탕도 심하면 심흉 부위에 항배강통이 압박을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갈근탕의 기준에서 항배가 더욱더 강하면 강할수록 심흉 부위가 미만해질 수가 있다. 이때 병세를 알지 못하고 흉만을 근거로 해버리면은 처방을 우리가 형성하는 데 있어 익기방하면은 흉만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주객이 전도되지 않으려고 해도 전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게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저는 봐요. 기가 막히게 멋있는 글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결흉과 유사한 증상, 가슴이 팽만감이 있어도 그것은 갈근탕으로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정말로 병근이 표위에 있느냐 흉위에 있느냐를 우리가 구분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어렵죠, 굉장히.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멋진 글이다. 이 조그마한 글자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중경서 해석을 하면서 병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병세를 알아야 된다. 이 병세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진가? 이 병세를 알지 못하면은 이 반대로 흉만에 우리가 근거를 하게 되면 처방에 있어서 반대로 결흉탕으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함흉탕을 쓰게 되죠. 갈근탕을 써야 되네. 그래서 주객이 전도가 된다. 주증과 객증이 전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